여러분들 여름 잘 나고 계신가요? 요즘에 정말 날씨가 더워요. 하지만 이 여름이 있어서 겨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덥다 덥다 하면 정말 더 더우니까 이 더위가 곡식을 알차게 익어가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희망적인 책 한 권 가지고 왔거든요.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책 시장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전염병에 관계된 책들이 또 요즘에 많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 뭐 까미의 페스트라든가 주제 사라마비의 눈먼자들의 도시, 이런 책들이 다시 회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희망적인 책 갖고 왔어요. 바로 팩트 플리스라는 책이거든요. 팩트 플리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작년에 이분이 2017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나온 지는 한 1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책 이야기를 듣고 제일 많이 끌렸던 게 뭐냐 하면, 사실 저는 누가 이렇게 권하는 책에는 별로 매력을 못 느꼈어요. 근데 이 책은 왜 매력을 느꼈냐 하면, 빌 게이츠가 내가 읽은 가장 중요한 책이다, 세계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안내서다, 이렇게 빌 게이츠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보다 더 제 마음을 끌었던 것은 그해 미국에 있는 그 졸업하는 대학생들한테 빌 게이츠가 이 책을 선물로 줍니다. 이거 정말인가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에 굉장히 끌렸어요. 과연 어떤 책이길래 빌 게이츠가 미국의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이 책을 나눠줬을까? 그래서 일단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천안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쭉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세상에 예약이 걸려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예약을 걸어놓고 한참 만에 이 책을 받아서 봤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너무 좋아서 이 책 중간 정도 있다가 사서 뒤에까지 봤던 책 중에 하나가 팩트 플리스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이 책에 대한 막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 책의 제목이 팩트 플리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팩트라는 말이 오염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언론에서도 모두가 다 팩트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다지 팩트가 많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 원래 영어 단어에서도 팩트 플리스라는 말은 없어요. 없는 단어를 조합을 한 거예요. 이 책을 쓰신 분은 한스 로슬링이라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혼자 쓰지 않았어요. 이분은 2017년도 2월 달에 세상을 떠나세요. 이 책을 집필하던 중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책을 이어서 누가 만드느냐 하면 그의 아들 올라 로슬링, 또 그의 며느리, 올라 로슬링의 아내거든요. 아내인 안나 로슬링이 이 책을 이어서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스 로슬링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스 로슬링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은 1948년 스웨덴에서 태어나세요. 이분 통계학에 있어서는 통계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면서 의사세요. 그리고 테드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 테드에서 아주 명성이 자자한 강사시기도 해요. 이분의 강연을 지금도 테드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2005년도 이 책을 같이 쓴 아들과 그 며느님이 재단을 하나 만들어요. 뭘 만드냐 하면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심각한 무지와 싸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요.
겟마인더 재단이라는 걸 만드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웨덴의 국경 없는 의사회 공동 설립자이시기도 해요. 대단한 이력을 갖고 계시죠. 이분의 하지만 사람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온 그는 이 책을 집필 하는데 몰두하다 2017년 2월에 세상을 떠나시거든요. 이 책에 대한 매력은 정말 많습니다. 매력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책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뒤편에 보시면은요, 이 책을 다 쓰고 나서 맺은 말뿐만 아니라 감사 인사도요,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감사 인사, 그리고 부록이 나와 있는데 이 부록 편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부록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 자료도 이렇게나 많아요. 참고 자료 뿐만 아니라 출처 뿐만 아니라 여기에 소개된 단어들 찾아보기까지 너무 잘 돼 있는 책이었어요. 물론 번역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책을 시작하기 전에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시작하면서 충격을 먹었는데요. 자, 4문제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문제로 한번 시작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오늘날 세계 인구 중 0세에서 15세 아동은 20억 명이에요. 유엔이 예상하는 2100년에 이 수치는 얼마일까요? 1번 40억, 2번 30억, 3번 20억. 맞추셨나요?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급빈층의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난 20년 동안 1번 거의 2배로 늘었다, 2번 거의 같다, 3번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자, 찍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유엔은 2100년까지 세계 인구가 40억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대요. 주로 어떤 인구층이 늘어날까요? 1번 아동 인구, 15세 미만의 아동 인구, 2번 15세에서 74세의 성인 인구, 3번 7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요. 네 번째 문제. 세계 인구 중 어떤 식으로든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1번 20%, 2번 50%, 3번 80%. 자, 정답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문제 냈던 몇 번인 것 같아요? 정답은 3번. 똑같이 20억이에요. 이거 많이 틀리셨을걸요? 그 다음에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급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거의 2배로 늘었을까요? 똑같을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제가 유엔은 2100년까지 세계 인구가 40억 늘어날 걸로 생각했는데 그 늘어나는 어떤 인구층이 늘어날까라는 문제였죠. 이거 보통 3번 찍으실 거예요. 노인 인구. 하지만 정답은 2번이에요. 성인 인구였어요. 절망하시나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예요. 세계 인구 중에 어떤 식으로든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 몇 퍼센트일까요? 20%, 50%, 80%? 정답은 3번.
80%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팩트 플리스의 부제는요,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가 부제거든요. 이미 우리는 이런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더 놀라운 것은 그냥 일반인들 말고요. 일반인들 말고 이거에 저명한, 이런 거에 저명한 전문가들, 과학자들이요. 정답 확률이 침팬지보다 낮았답니다. 침팬지보다 낮았어요. 거의 10%, 20%를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린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좋은 사실에 근거한 이런 팩트로 충실한 이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세상을 이렇게 불행하게 바라보는지, 희망적으로 바라보지 않는지를 한스 롤슬링은 인간의 본성 10가지로 얘기를 해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 10가지 인간의 본성 중에 그 나머지는 직접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스 롤슬링이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이분이 의사라고 했잖아요. 의사인데 그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의대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목에 뭔가가 걸렸을 때 턱을 앞으로 빼면은 식도가 똑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이분이 착안을 해서 그래? 그럼 목을 빼고 그 안에 칼을 집어넣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발상을 해요. 그리고 그때 의대 교수님이 실제로 어떤 사람 식도에 칼이 박힌 사진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분이 되게 유머러스 하신데 서커스를 되게 좋아하셨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걸 따라해요. 이걸 따라해서 테드 강연에서 그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럴 때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잘 믿지 않거나 뭔가 강연이 지지부진해질 때, 자, 그러면서 스웨덴 칼을 딱 자기 입에 딱 꽂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에 근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이런 통계 자료를 보여주는 강연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그 10가지 부정 본능이 이 설명이 쫙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제 빌려서 읽어서 이렇게 노트를 해놓은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봤더니 2019년 9월 15일 일요일 날 이 책을 다 읽고 정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10개의 본능이요. 간극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간극. 이건 뭐냐 하면 일종의 우리는 두 가지만 보는 거예요. 흑백 논리처럼. 좋은 거, 아주 나쁜 거. 그런데 정말 세상에 그렇습니까? 좋은 게 있음의 본능은 극과 극을 보려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국가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런 거나 또는 뭐 부정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직선 본능,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본능 때문에 사실을 직시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9번째 장이 비난 본능인데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밑줄 쳐놨죠. 비난 본능이 있대요. 사람은 나는 잘했는데 쟤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바꾸고 싶다면 누군가의 면상을 갈기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악당을 찾지 말고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린 보통 이게 뭐가 잘못되면 누구 한 사람 희생타를 찾거든요. 얘 때문이야. 근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라. 영웅을 찾지 말고 영웅이 이 세상을 구할 수 없다. 뭐가 구할 수 있다? 시스템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각 챕터마다
들어주는 예시도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어렵지 않아요. 이 책을 딱 보면 왠지 좀 어려울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나도 몰래 술술술술 읽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338쪽이에요. 제가 요번에 메르스, 우리 지난번에 사스나 메르스나 잘 이겨냈죠. 그런데 코로나는 달라요. 이미 한스 로슬링이요, 이렇게 우리 사회는 앞으로 희망적이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할 세계적 위험 5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이분이 2017년도에 돌아가셨다고 했죠?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세계적인 유행병을 얘기하셨어요. 전염병.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전 세계에 퍼진 스페인 독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스페인 독감으로요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독감이 제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 결과 세계의 기대 수명이요 10년이나 줄었대요. 그때 33세가 평균이었는데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평균 연령이 23세가 되었대요. 그래서 전염병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새로운 지독한 독감이 여전히 전 세계인의 건강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 이유는 독감의 전염 경로 탓이다. 이거 지금 너무 잘 이해돼요. 사실 저는요, 작년에 이걸 읽을 때는 그냥 쭉 읽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걸 읽으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독감의 전염 경로 탓이다. 독감은 아주 미세한 물방울에 섞여서 공기 중에 날아다닌다. 감염자 한 사람이 지하철을 탔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전혀 접촉하지 않고도, 심지어 같은 곳을 만지지 않고도 모두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 이거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의 현상이지 않습니까? 독감처럼 매우 빠른 전염력을 갖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질병은 에볼라나 에이즈 같은 질병보다 인류에 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전염성이 대단히 강하고 그 어떤 방어막도 간단히 무시해버리는 바이러스로부터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쉽게 말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미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덧붙여서 사실 아까 그 1단계에서 4단계라고 했잖아요. 1단계가 가장 못 사는 국가예요. 그리고 4단계, 우리가 속한 4단계는 잘 피해갈 수 있어요. 이런 병이 생기면은 의료 체계나 위생관념 같은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1단계는 어떻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첨언을 하세요. 누구든 어디서든 기초적인 의료를 받도록 해서 질병이 발생하면 빠르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를 건강하고 강한 조직으로 유지해서 전 세계의 대응을 조율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세계보건기구 돈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면 와,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 또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거 외에도 또 어떤 게 이분은 두렵다 말씀하셨냐면 금융위기, 제3차 세계대전,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위험 요소로 말씀하셨어요. 극도의 빈곤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세계적인 유행병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 순간 그 읽었던 그 부분이 떠올랐고요. 와, 이게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미리 해주시고 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소름이 끼쳤던 책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상당히
정말 좋았어요. 다 읽고 보세요. 이 한스 로슬링에 대해서 이렇게 마인드맵도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서커스를 아까 좋아한다고 했죠? 네, 제가 설명드린 거 그렇게 했고,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스 로슬링은 2017년 세상을 떠나셨지만 아들과 며느님이 2018년도에 완성해서 책이 나왔다. 참다가 견디다가 버텨서 이루어낸 책이라고 본다. 빌 게이츠가 2018년 미국 대학 졸업생에게 이 책을 선물한 이유를 알겠다. 이 세상이 보다 괜찮은 사회였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10가지 비합리적인 본능이 가로막고 있었구나. 각 본능에 소개된 예시들 하나하나가 스필처럼 읽기 좋았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웠다. 이렇게 제가 짧게 해주고 여기에서 인상 깊었던 걸 또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아마 누가 읽어도 언제 읽어도 특히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읽으시면서 많은 희망도 갖게 되시고 또 더불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그런 길잡이가 돼주는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이 책도 살펴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한스 로슬링과 그의 아드님과 며느님이 완성한 팩트 플리스라는 책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의미 있으셨죠? 네. 저는 여기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면서 안녕.